화학공학과에서 배운 지식 중 실제 업무에서 활용되는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예시. 학부 지식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기본적인 일반 화학부터 이제 물리화학, 전기화학, 유기화학은 많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저는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배터리 관심 가지기 시작했을 때 수강을 했었는데 기본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반응공학이랑 연력학, 유체역학 같은 거는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취업 이야기 케미스트리입니다. 오늘은 배터리 3사에서 연구개발 직무에 이서 일을 하고 있는 퐁퐁남님을 모셨습니다. 퐁퐁남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배터리 3사에서 이제 개발 직무로 이제 현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제 퐁퐁남입니다. 퐁퐁남님 왜 별명이 퐁퐁남이신가요? 한 2년 정도 있다가 일 때려치우고 퐁퐁남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서 퐁퐁남이고요. 오, 별명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직무에서의 주요 업무와 하루 일과. 우선 제 주요 업무는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수명이나 이제 효율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제 설계안들이 있는데 그런 설계를 이제 하고 실제로 이제 배터리에서 담당 공정을 맡아서 그 공정에서 나는 이슈라든지 또 실제로 그 설계안대로 이제 스펙을 만족하는지를 검증하고 이슈들을 공유해서 또 다음 설계안에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설계가 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협업하고 이제 이러면서 개발 라인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설계랑 개발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보통 설계랑 담당 공정이 있는데 공정 개발은 아니지만 이제 담당 공정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 됩니다. 보통 출근하시고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보통 출근하면 저희 부서는 9시 전까지는 다 출근하는 분위기여서 보통 8시까지 이제 사무실에 와서 테이크아웃을 한 음식을 먹으면서 메일 정도 보고 메일 다 읽으면 거의 한 8시 한 4, 50분 정도 전에 이제 현업 시작 전에 이제 같이 업무 이제 리스트업을 해서 담당 이제 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9시부터는 이제 회의를 가거나 아니면 지금 배터리를 생산하는 런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런 기간에는 이제 바로 담당 공장에 가서 실제로 배터리가 잘 생산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점심은 한 12시에서 1시 정도, 1시간 정도 먹고요. 1시부터 한 5시까지는 보통 업무를 하고 이제 잔업이 있으면 좀 더 야근을 하거나 아니면 업무가 많이 없으면 이제 5시부터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무 시간은 8시부터 5시 보면 될까요? 네, 보통 평균은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개발 직무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개발 직무 만족도 5점 만점에 몇 점인지와 그 이유는? 우선 저 4점을 줬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저는 배우고 성장하는 걸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그런 이제 입장에서는 이제 개발 직무가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했다시피 배터리를 시작하는 게 설계부터 저 목소리 가리지 말아주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살에 걸려가 죄송합니다. 일단 배터리를 설계를 하는 게 시작인데 설계를 해서 실제로 이제 공정까지 다 생산하는 중간중간까지 다 검토를 하고 그거 나온 이제 해체를 하고 셀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평가까지 다 보고 난 뒤에 또 그 다음 다시 또 설계에 들어가고 반영을 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직무가 개발이다 보니까 사실 팔로우업 해야 될 내용이 되게 많아서 업무가 좀 로딩이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 배우고 성장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되게 좋은 직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를 봤을 때 이 직무에 만족해서 4점을 줬고 왜 만점은 아니냐면 당연히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워라밸 측면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데 되게 힘겨운 면도 있어서 일을 또 잘하려면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것들이 다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로딩이 걸리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안 좋은 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4점 줬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배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5점을 주고 싶었으나 워라밸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1점을 깎았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워라밸로 1점 깎았다고 하시면은 원래 주 40시간 정도 일을 하잖아요. 주별로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대기업들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기준에서는 직무가 생각보다 변동이 심해요. 조직 개편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직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과제에 속했냐에 따라서 워라밸이 엄청 많이 달라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직무로 일했을 때는 거의 40시간 평균으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바쁜 부서로 배치를 받다 보니 야근을 거의 17.7시간을 넘겨서 그 지금 6개월, 7개월 연속으로 지금 야근을 이제 그 30시간에서 20시간 정도까지 한 적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네, 한창 달릴 때라 생각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콩콩남님 덕분에 K배터리 미래가 밝아질 수도 있겠네요. 약간 배터리 내가 만든 게 잘 들어가고 있는지 분량도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선 힘든 데까지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죠. 엔지니어는 힘 닿는 데까지 하면 되죠. 그렇다면 이제 개발 직무에 필요한 역량. 일단은 개발 직무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면 기본 지식이 다른 직무보다 좀 더 요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기화학적인 요인에 따라서 뭐 활물질량을 이만큼 설계를 해야 되는지 또 전액 이런 것들 소재별로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들의 상관관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되게 이제 업무를 이해하는데 수행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게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지식이 좀 많이
요하는 직무라고 생각을 하고 배터리 기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재적인 이제 지식과 이제 전기화학적 지식 그런 배터리의 기반이 되는 이제 화공에는 그런 지식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당연히 회사하다 보니까 협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A 공정 담당자라고 했는데 이제 B 공정에 넘어갈 때 사람이랑 소통이 잘 안 되면 이제 A 이슈가 B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이제 레시피가 반영이 잘 되지 않거나 또 스펙 아웃이 좀 더 이제 후공정으로 넘어갈수록 커지거든요. 불균일이 심해지거나 또 그런 것들을 스무스하게 대처해서 결국에 막을 수 있었던 것도 그냥 한 번에 소통이 안 된 것 때문에 큰일로 벌어지기도 하고 전량 폐기되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제 기초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두 가지 역량이 중요한 거가 맞을까요?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화학공학과에서 배운 지식 중 실제 업무에서 활용되는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예시. 일단은 전 대학원까지 가는데 일단은 학부생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일단은 학부 지식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기본적인 일반화학부터 이제 물리화학, 전기화학, 유기화학은 많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소재적인 이제 측면에 그런 것도 좀 중요하고 또 특히 물리화학이나 전기화학에서 엔트로피라든지 이제 깁스 에너지 이러한 것들은 기본 원리 이해하는데 그것도 기반이 됐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저는 전기화학이 좀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배터리는 저도 이제 배터리 관심 가지기 시작했을 때 전기화학을 수강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 전압이라든지 그런 그 전압과의 또 깁스 에너지와의 그 자발적 비자발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이런 것들 되게 그냥 기본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반응공학이랑 연력학, 그 유체역학 같은 거는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전기화학에 도움이 많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제 직무는 그렇습니다. 근데 업무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기계공학 쪽에 좀 많이 쓰이는 이제 조립 공정에 이제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설비 쪽에서 최적화를 하는 예를 들면 이제 믹싱을 하거나 뭐 그쪽에 좀 고도화 기술을 연구하거나 하면 좀 더 반응공학적인 측면도 많이 볼 건데 일단은 배터리가 설계를 되고 각 공정 담당자들이 일단은 다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업무를 할 때 있어서는 반응공학 연력학보다는 소재적인 측면이랑 전기화학적 특히 이제 용량이라든지 활물질에 따라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또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연력학보다는 전기화학적인 측면이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현장 실습 같은 거 했었을 때 엔지니어한테 가장 중요한 건 트레이드 오프 같아요. 뭐든지 장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거를 조금 개선시키면 어떤 점은 좀 감소하고 했을 때 이게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을 발견을 해야 되는 게 엔지니어의 숙명이잖아요. 현재 지금 K배터리 산업이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럼 이제 K배터리 산업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화학공학 전공자들이 이제 K배터리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선 첫 번째 질문인 이제 K배터리 산업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참 붐이 일어나서 2018년도였나요? 그 후반부터 막 K3사에서도 인력을 대폭 증가를 시키고 투자를 엄청 늘렸는데 거기서는 사실 미국 IRA라고 그런 법안도 나와서 지원 혜택도 있고 보조금을 통해서 많이 밀어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수혜를 받은 게 K배터리 3사고요. 근데 요즘에 좀 전기차 시장이 일단은 판매량이 감소를 했어요. 캐즘 현상이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판매량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고객사가 줄면서 지금 많이 힘들어졌는데 배터리가 팔리기가 힘드니까 물론 이제 경쟁사들도 같이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고 특히 이제 중국에 괜찮은 또 배터리 생산하는 업체 경쟁사도 있고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또 K배터리 3사가 현실이 어려워진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2030까지 친환경을 위해서 이제 배터리를 계속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판매량이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서 또 수주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잃지 않는 게 지금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저희 업계는 당연히 모든 업계처럼 산업을 타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힘든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 지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산업이 좀 이제 수주를 따낼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망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되게 실력을 쌓고 이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금 시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화공학도로서 K배터리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본적으로 화학공학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많이 하거든요. 배터리 산업에. 그래서 화공이라고 하시면 배터리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타 전공 대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배우실 텐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각 공정이나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이 학문적으로 접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너무 생소하진 않을 거예요. 뭐 갑자기 역학을 다루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냥 진짜 화학적인 그런 지식을 전기화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소재도 마찬가지고 따라가기엔 진입장벽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전기공학이나 전자공학은 뭐 회로나 그런 것들 설계 이런 것 또는 코딩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접했다면 저희는 진짜 실험하고 합성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그대로 반영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는 편하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퐁퐁나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배터리 산업은 현재 과도기 시절이다. 그리고 화학공학 전공자들은 K배터리 분야에서는 메인이기 때문에 미래가 좋다. 맞을까요? 네, 화학공학도면 메인이죠 메인. 회사 생활 해보니 뭐 해당 이제 개발 직무를 위해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어떤 걸 할지. 이게 사실 어렵긴 한데
그냥 똑같이 지낼 것 같아요. 똑같이 그냥 학사 후에 석사 들어가서 대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좀 더 이제 배터리 직무에 좀 관련된 이제 지식을 얻는 과목을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그것 말고는 그냥 비슷하게. 맞죠? 졸업을 한 지 꽤 돼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화공에서는 배터리 과목이 많으면 두 과목이고 적으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학과에서 좀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뜨는 산업을 좀 취업을 많이 되니까 이제 그걸 연계를 하려고 그 새로운 그런 과정을 대학교에서 만들더라고요. 뭐 배터리 과목도 넣고 그것도 있고 실제로 그 랩실이 좀 부흥하다 보면 그 연구실이 커지면서 학부 연구생이라든지 그런 기회도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석사 안 하더라도 학부 연구생으로 해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인터뷰 영상에 나오실 분은 학사로 R&D 직무를 가신 분인데 그분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